자, 이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고 있는데, 자, 우리 세금과 공과금이라는 장부 회계상의 계정 과목이 비용이죠. 그럼 우리가 장부에 비용 처리한 건데, 이렇게 세금과 공과라고 처리한 것 중에서 법인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려내거나 혹은 올해 비용이 아니라고 말할 것들을 빼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정확하게 가지실 게, 송금으로 인정하는 조세라고 적혀 있는데 지출 당해년도에 송금으로 인정한다고 적혀 있는 것 있죠. 그냥 비용으로 인정하니까 회계장부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손 안 대도 되는 거죠. 그거는 우리 보유세에 관련된 것들이 주됐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이런 보유세죠.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거는 우리 회계 때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잖아. 그 세법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이야기예요. 인지세는 우리 지금 현재는 잘 안 써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그 세금 명목으로 인지대로 미리 돈을 내고 그 사와 가지고 세금 냈다는 증빙으로 붙이는 게 인지였는데, 지금 현재는 잘 안 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안 나오고, 요즘은 우리 여기 주민세라고 적혀 있는 건 균등할 주민세예요. 우리 지방세 중에 하나로 그 구마다 정해져 있는 주민세가 틀려요. 그건 우리 집 가정으로 치면 개인들은 세대당 하나, 그리고 법인 인격체당 하나씩 해서 우리 균등화 주민세가 나와요. 그것도 세금 송금으로 그냥 바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가에 가산해서 차후 송금 인정되는 것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뭐 등록세는 지금 현재 명칭이 없어졌죠. 취득세로 전부 다 합쳐졌기 때문에 취득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취득세가 자, 저와 같이 처음 조정했던 게 토지취득세 기억나시나요? 토지취득세를 우리는 회계상에서 토지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되는데, 그걸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다면,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걸 만약에 지금 비용 처리했다면 우리는 올해 비용 처리 안 하고 나중에 토지를 처분했을 때 대응원가로 송금으로 인정할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지금 타이밍의 차이로서 유보라고 할 건데, 근데 자, 방금 제가 말했던 건 토지는 감가상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가상각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한 금액을 다 합쳐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하겠죠. 그건 감가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감가상각으로 비용돼야 될 거를 우리가 세금과 공과로 바로 처리해 버렸다는 것. 법인세법은 얘가 감가상각비든 세금과 공과든 계정 과목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얘 비용 처리 이만큼 했다. 그럼 감가상각하는 고정자산인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버렸다고 하면 여기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한 걸로 봐서 저하고 며칠 뒤에 보게 될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럼 감가상각한 걸로 해서 감가상각 한도 이내면 이제 비용으로 인정해 줄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은 추정금비이기 때문에 한도를 우리 계산하는 서식을 쓸 건데, 그 한도 초과하게 되면 한도 초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송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세, 우리 세금과 공과금명세서가 조금 편한 게 거의 대다수가 세금이거나 벌금이라서 가져간 사람이 국가예요. 그럼 국가한테 우리가 추가과세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거의 대다수가 기타 사유이출이기 때문에 소득 처분이 좀 편한 특징이 있어요. 그럼 우리 1번이 법인세 및 그에 관한 지방소득세, 노농촌 특별세가 적혀 있는데, 법인세는 소득세죠. 그럼 우리 소득세를 구하는 게 수익에서 비용을 뺀 이익의 세금을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또 비용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그 수익에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끝없는 순환 논리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비용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법인세를 먼저 송금불산입하고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 법인세의 기생처럼 붙는 법인세의 지방소득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아니면 법인세에 나중에 기생처럼 붙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송금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은
부가세라고 부르는 거죠. 자기 혼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세금에 부가적으로 붙는 건데 소득하고 관련된 것에 붙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인정을 안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우리 아래쪽에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개정 과목이 뭐죠? 공제되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럼 부가세 대급금은 나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내 자산이잖아. 그럼 나한테는 비용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근데 그걸 세금과공가로 비용 처리하면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거는 당연히 송금불산임인 거예요. 비용 아니잖아. 내가 다시 돌려받을 건데 이걸 비용 처리하면 어떡해? 그죠? 그래서 부가세 매입세액은 송금불산임인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세에서 동그라미 4번에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적혀 있죠. 우리 회사가 뭔가를 잘못해서 벌금처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벌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면 우리는 소득세가 그 금액 20%만큼 줄어드는 효과가 나니까 징벌 효과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벌금 관련된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가산자가 붙는 건 벌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아래쪽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적혀 있는 부분을 좀 더 보면, 자, 공제되는 건 방금 제가 송금불산입이다라고 말했고, 그럼 공제가 원래부터 부가가치세법 특징상 얘는 공제 안 한다라고 명시된 것들 중에서 위쪽 아래쪽 둘의 차이는 위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비용 인정 안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인 거고, 아래쪽은 우리가 의무 불이행해서 해야 될 거 안 한 거,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그 부가세 공제 안 되는 것들 있죠. 그런 건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요. 이런 거는 송금불산입으로 아예 그냥 인정을 안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본래부터 되지 않는 것들은 그 나중에 자산 취득원가에 포함해 가지고 대응원가로 비용을 인정해 주든 나중에 추후에 다 인정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건 부가가치세법이라는 세법의 규정 때문에 우리가 공제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뭐 접대비라든지 이렇게 처리한 것들은 차량 유지비 이렇게 처리한 것들 있죠. 공제 안 되는 거 그럼 그냥 비용으로 그대로 다 인정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가 안 되는 다른 개정 과목들이 있다면 추후에 토지라면 토지를 팔았을 때에 대응원가로 되든 추후에 송금으로 산입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시면 공과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공과금은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그대로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적혀 있는 것 있죠. 이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우리 토지개발부담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리 회사가 법인이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개발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집가 상승이 많이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개발을 하면서 우리 개발부담금이라는 걸 받아요. 근데 개발부담금 누구든지 주고 싶어해. 왜냐하면 집가 상승은 몇십 배거든. 거기가 맹지였는데 토목공사라는데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상가가 지을 수 있도록 그런 순간 몇십 배가 오르게 되겠죠. 근데 법인세법은 법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걸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발부담금은 납부할 때는 송금으로 인정 안 하고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그때 송금으로 인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은 지금 당장 송금 인정 사항은 아니지만 유보라고 처분해뒀다가 추후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에 얘를 송금에 산입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여러분 회사에도 지금 현재도 교통유발부담금 내는 거 본 적 있으신 분 있죠?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건물이 이 도로 앞에 있어서 교통유발부담금이 건물에 부과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있음으로 해서 앞에 도로에 차량이든 사람이든 혼잡해지죠.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은 모든 건물에 다 부과가 돼요. 그러면 그 건물 관리사무소에서 면적별로 나눠서 이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잘못한 거 아니잖아. 우리 건물이 여기 있는 게 뭐 잘못된 거야, 그죠? 그리고 아래쪽에 뭐 법령에 대해서 이건 송금불상이 된다 해서 우리 두 번째 점을 보면 되는데, 두 번째 점에 보면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고 적혀 있죠. 이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는 건 폐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나오는 우리 벌금 성격의 과태료예요. 폐수 배출 안 하면 저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을 인정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용어가 비슷한 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우리 회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 회사 업종이 산업 폐기물이나 의료 폐기물 이런 거 나오는 업종들 있죠. 그럼 그걸 수거해 가지고 없애버리는 데에 환경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우리 공과금이나 조세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증권 거래세라는 게 있어요. 이 증권 거래세는 그냥 우리 법인이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거나 사고 팔아서 세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증자에 대한 증자 재비용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증자 재비용이 발생했을 때 송금으로 인정할 거냐라는 건데, 이때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1000주를 증자를 해요. 액면이 1000원이고 우리가 발행가가 1500원이에요. 자, 그리고 증자 재비용이 10만 원이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이거에 대해서 회사가 장부에 분계를 대변의 자본금 그리고 100만 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는데 차변에 현금으로 돈 받을 때에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자, 예를 들어 1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10만 원에 대해서 세금과 공가로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만 원이 나올 거고 그럼 10만 원에 우리가 증자 비용이 현금으로 들어갔다고 볼게요. 자, 그럼 지금 현금으로 140만 원 받는 거하고 똑같은 분계죠. 그죠? 지금 얘는 증자 재비용을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얘가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40이라 쓰고 얘를 지워버리고. 그죠? 이해가셨죠? 자, 근데 우리 세법이 생각할 때는 회계 기준하고 똑같아요.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얘는 100만 원이고 현금으로 140만 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세금과 공가 10만 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40만 원만큼만 주식 발행 초과금을 인식하는 거죠. 우리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할 거죠, 원래. 그런데 이 증자 재비용은 주식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는 건데 비용 처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무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세무 조정을 하면 자, 우린 이 세금과 공가 비용 아니야. 송금 불산이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차이가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무 소득 처분은 뭘로 할 것이냐? 그럼 얘는 지금 얘 둘이 금액의 차이 나는 게 얘 지금 비용 아니야라고 한 거고 대변 계정에서는 뭐가 차이가 났죠? 성격이 어떤 게? 자본의 차이가 났죠? 자본의 차이가 난 거는 얘는 기타라고 소득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증자 재비용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 조정을 해줄 거란 이야기예요. 조정을. 그럼 우리 증권거래사하고 얘하고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그죠? 얘는 그냥 세금인 거예요. 세금. 자,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하는 게 아닌 것들이 토지취득세 그리고 개발부담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쓴 거. 누가 개인적으로 썼으면 쓴 사람이 당연히 소득 처분 받아야지. 그죠? 그리고 지금 그 외에 거의 대다수는 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제를 좀 더 보면 자, 벌금 뭐 과료, 과태료, 가산금, 체납처분비 적혀 있는데 자, 먼저 조합회비, 협회비에 대해서 적혀 있죠. 이건 우리 회계 때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회계에서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비의 중에 일반회비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죠. 회계에서 원래 이게 세금과 공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세금과 공과 처리하면 전부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하고 관련이 있지만 특별회비를 낸다라고 하면 그거는 기부한 거죠. 회계에서도 그건 기부금이잖아. 특별회비 냈다라고 하면. 그럼 세법도 얘는 기부한 걸로 볼 거예요. 특별회비는. 그럼 기부한 걸로 본다는 건 세금과 공과도 비용이고 기부금도 비용이지만 기부금도 한도가 있어요. 우리가 세무조정에서 마지막으로 할 게 기부금인데 그때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전부 다 끝내고 마지막에 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때 그 기부한 걸로 처리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아래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없는 곳에는 당연히 기부금이다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송금불산입 처리하는 게 아니고 기부금 쪽에 가서 한도 이내면 올해 비용 인정하고 한도 초과했으면 미래에 우리가 기간이 된다면 그 기간 안에 2월에 송금 산입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벌금 사례들을 보면 자, 벌금 왼쪽은 송금불산입, 오른쪽은 송금산입이죠. 자, 왼쪽은 송금불산입이에요. 자, 그럼 송금불산입 적혀 있는 거의 특징은 벌금이나 가산이라는 글자가 있죠. 가산금. 벌금이나 가산금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앞에도 이런 말을 썼죠. 가산자 붙는 거는 벌금이라고. 이건 그 국가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가산세, 가산금은. 그럼 그 국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쓰는 표현은 연체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연체료는 이자예요. 이자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가산자는 벌금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가산자는 인정하는 게 아니고 연체자는 인정하는 거다. 근데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요. 한국전력. 한국전력은 얘가 옛날에 이름 만들 때 연체 가산금이라는 이상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한국전력이 국가가 아니죠. 한전은 그냥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한국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연체료인데 이름만 이렇게 붙이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연체자 붙은 거는 우리는 이자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우리 산재보험하고 관련된 거 있죠. 산재보험의 가산금은 송금불산입인데 우리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연체료는 송금산입이죠. 여기에도 우리 건강보험의 가산금은 송금불산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자 붙은 거는 송금불산이 벌금이니까, 연체자 붙은 거는 우리는 이자 성격이니까 송금으로 인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작업이 첫 번째가 송금 인정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쭉 추려내고, 그거 가지고 기숙자 밝혀서 우리 가산 조정들이니까, 왜냐면 세금과공과 인정 안 해. 그 말은 우리 가산 조정이죠. 그래서 가산 조정하면서 누가 가져갔는지 볼 건데, 이건 전부 다 국가 가져갔겠죠. 뭐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이런 거 벌금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은 안 할 건데, 그 내용이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지 우리 회사가 기타 사유 유출로 하는 거지, 개인적으로 만약에 회사 차를 가지고 가서 속도 위반이나 주차 위반이면 그건 그 차를 이용한 직원이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업무상 뭐 이용했다라는 이런 표현이 문제에 꼭 적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세금과공과금 명세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우리가 송금불산입 처리해 놓고 각 건별로 세무 조정하는 게 우리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477페이지로 가서 자, 우리 컴퓨터 회사는 다시 9200번으로 가시고, 자, 세금과공과금 명세서인데 문제가 작죠. 문제가 작은 이유는 우리 시험 때는 뭐 보여주긴 하는데 그때도 전부 다 불러오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자, 세금과공과금 명세서로 가셔서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 전표 자료 불러오기 나오죠. 그래서 그냥 엔터 치시면 3년도가 나올 거고, 그럼 확인 버튼 누르시면 지금 여기에 전부 다 들어오게 됐죠. 그럼 지금 우리 500번대 800번대에 세금과공과금 처리한 건데, 만약에 500번 800번대에 우리가 세금과공과 말고도 뭐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계정과목 만들어 썼다라고 하면 여기에 과목 추가를 눌러서 여기 아래에다가 쓰고 나서 다시 불러오면 그 계정 과목도 같이 불러와질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할 거는 여기에서 자, 송금으로 인정되는 건 그대로 비워놓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만 찾아서 아래 보시면 1번 누르면 송금불산입이라고 적혀 있죠. 얘네들을 먼저 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송금불산입이다 뭐라 체크하면 날짜로 가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그래서 F6번 불산입만 표기라는 버튼 있죠. 얘를 클릭하면 여기에서만 움직일 거예요. 다 끝나기 전까지는. 그럼 첫 번째 교통유발 부담금을 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냥 우리 회사 건물이 이 위치에 있어서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송금으로 인정되는 거고,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우리 직원들 국민연금 내는데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있죠. 그거는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재산세 납부하는 거, 이건 보유세죠. 보유세는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상장회사 협회비, 우리 회사가 상장회사면 당연히 업무하고 관련 있는 협회비죠. 그래서 자, 얘는 비용 될 거고, 자, 지방소득세, 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라고 보세요. 그냥 말 나오면, 그러면 얘는 인정 안 할 거니까 1번 누르셔서 송금불산이.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 얘도 우리는 벌금이죠. 과태료. 그래서 송금불산이. 인지구입대금은 우리는 세금으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사항인 거고, 인지구입대. 폐수배출 부담금, 얘는 폐수배출하는 건 우리 잘못한 거라 그랬죠. 송금불산이. 납품길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이 지체상금은 이자 성격이죠. 그래서 송금으로 인정할 거예요. 자, 산재보험금이 가산금 연체료 두 개가 보이는데, 가산금은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이, 연체료는 이자니까 송금 인정. 재산세는 보유세 관련이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할 거고,
건강보험료 가산금은 얘는 벌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송금불산입. 종합부동산세 납부한 거는 얘는 보유세 관련이죠. 송금으로 인정할 거고, 그냥 우리 주민세 적혀 있는 건 균등할 주민세라고 보시면 되고, 균등할 주민세는 송금으로 인정. 다음 건설장비 구입 시 취득세 및 등록세. 자, 얘는 자, 토지 취득세는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 건설장비면 토지 같은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서는 송금불산입이라 표기하지만 여기서 비용 세무가공과로 인정 안 한다고 표시는 하지만 세무조정은 안 하는 거예요. 얘는 감가상각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한도 감가상각 한도 안에 시부인 계산을 했었을 거기 때문에 세무조정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얘를 지워버릴 거예요. 근데 우리 세무사의 시험 전산세무 1급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조정 안 하고, TET 1급 시험은 표시도 안 하고 조정도 안 하고, 두 시험이 답을 좀 다르게 내는데 둘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근데 세무사에는 잘 이런 거 안 내고, 근데 회계사에서는 낸 적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세무 조정해야 될 거는 얘 5개죠. 지금 이렇게 5개만 조정하면 되죠. 그럼 건별로 각각 할 거예요.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는 우리 법인세 지방소득세죠. 그럼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금액은 63만 원. 자, 이거 가져간 건 국가니까 6번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입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기타 사회 유출이다. 다음 주차위반 과태료는 좀 자주 나와서 F4번에 있어요. 주자라고 치시면 주차위반 과태료가 있죠. 그런 주차위반 과태료 금액 6만 원이다. 다음 폐수배출 부담금도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있어요. 그럼 폐자 치시면 폐수배출 부담금 보이죠? 그럼 폐수배출 부담금이 금액 8만 원이고, 자, 산재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산금도 있어요. 자, 산 치면 산재 치면 산재보험 가산금 있죠. 얘도 금액이 17만 원이고, 그리고 F4번 눌러서 건강보험 가산금도 5만 5천 원이고, 그럼 이렇게 5개를 조정해 주면 얘는 끝인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우리 F4번 눌렀을 때 있는 조정 사항들이 꽤 많죠. 그죠? 자, 그럼 우리 이거 가지고 기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580페이지로) 갈게요. 자, 580페이지 회사는 1275. 자, 2번 문제 볼게요.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 항목 중 다른 세무조정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 명세서에서 정상 처리되었다고 가정한다. 자, 그럼 먼저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가셔서 불러오기를 누르고 엔터 쳐서 1년치를 불러오시고 확인하면 얘 둘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문제하고 뭐 간혹 문제에서 뭐 500번, 800번 구분해서 보여줄 때는 순서는 틀리겠죠. 얘는 그냥 날짜 순대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우린 여기에서 송금불산이 표기하면 되겠죠. 하나 보고 이해 안 가면 두 개를 서로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죠. 그럼 자동차세는 보유세니까 문제 없고 재산분 주민세도 문제 없죠. 소득에 관련된 거 아니면 문제 없다라고 했죠. 증권거래세 문제 없다라고 했죠. 공장용지취득세, 얘 토지취득세잖아. 그럼 송금불산이 유보라고 해둬야 되겠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소득과 관련된 거는 송금불산이. 국민연금 회사부담부는 문제될 거 없고 주차위반 과태료, 얘는 벌금이죠. 산재보험 연체료, 연체자 붙은 거는 문제될 거 없다라고 했어요. 다음 대한측십자회비, 얘도 상관없죠. 종합부동산세도 문제될 거 없네요. 그러면 우리 조정할 거는 3개가 있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먼저 토지취득세는 F4번 누르시면 첫 번째 있어요. 토지분 취득세. 금액 70만 원이다. 자, 다음 법인세 취득세는 자, 여러분들 마음이 심란할 수 있어서 제가 법인세분 소득세 쓰는데 그냥 F4번에 사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써도 문제 없어요. 법인세도 소득세의 한 일종이라 그랬죠. 법인의 소득세. 금액은 530만 원이고 그리고 F3 눌러서 주차 위반 과태료가 12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네요. 3개였죠. 3개 조정하면 끝. 얘 3개. 자, 또 기출문제를 봅시다. 666페이지. 회사는 1282. (666페이지) 1282. 자, 3번에 세금과 공과금의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뭐 내용에 별 차이는 없죠.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들어가서 일단 불러오게 해놓고 자, 컴퓨터 기준으로 송금불산입 찾아볼게요. 자, 공장 자동차세 납부한 거는 문제될 거 없죠. 자동차세는 송금 인정. 증권거래세 문제될 거 없죠. 공장용지 취득세 얘는 우린 토지취득세니까 유보로 처분할 거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얘는 소득 관련된 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국민연금 회사부담금은 문제 안 되고 증자 관련 법무사 비용 이거 제가 말했던 증자 재비용이죠.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라고 처리할 거고 주차 위반 과태료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건강보험료 가상금도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교통 유발 부담금은 우리 과실 아니고 종합부동산세도 보유세 관련이니까 문제 없고. 그럼 이제 이렇게 5개만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먼저 공장용지 취득세 F4번 눌러서 토지분 취득세 1,000만 원 유보 발생. 다음 법인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자, 증자 재비용이 80만 원이 들어갔고 얘는 소득 처분을 기타로. 다음 주차 위반 과태료가 13만 원이고 건강보험 가산금 30만 원이고. 이렇게 하면 자, 우리 5개 조정 끝났죠? 자, 다음 705페이지로 갑시다. (705페이지) 회사는 1285. 자, 3번 문제. 자, 문제는 똑같으니까 바로 정보 불러올게요. 세무감과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성문부산입을 먼저 보면 자,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뭐 보험료라고 처리하든 세무감가라고 처리하든 뭐 직원들 거니까 산재보험료는 문제될 거 없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문제될 거 없네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이게 벌금이죠. 가산세 성문불산입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우리 회사 과실로 인해 발생한 거 아니죠. 대표이사 주택 종합부동산세 이건 대표이사의 주택인 거니까 사적 경비죠. 그러면 대표이사 성문불산입하고 상여라고 처분하면 되겠네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이 토지개발부담금은 나중에 재개발이 완료되면 그때 비용으로 인정할 거라 그랬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거 토지에 대해서 시세차익에 대한 걸 우리는 법인세법에서는 개발 완료되기 전까지 딜레이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불산입 유보라고 소득처분할 거고 주차 위반 과태료는 얘는 벌금이니까 성문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고 건강보험료 연체료 얘는 문제 없고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 자, 증권거래세가 문제되는 건 아닌데 대주주 주식이래요. 주주 걸 왜 우리 회사가 증권거래세를 내죠? 그럼 얘도 주주 사적 경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주한테 배당으로 처분을 해야 되겠네요. 성문불산입 배당될 거고 그냥 주주니까 배당인 거지. 주주 법인이었으면 기타 사회 유출, 주주 임원이었으면 상여라고 처분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주주니까 배당이라고 처분한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도 5개네요. 자, 전용 등록 가서 먼저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법 가산세 30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대표이사 종부세 300만 원. 이건 상여로 처분해야 되겠죠. 성금불산입 대표이사 종부세 상여. 다음 토지개발 부담금 100만 원. 얘는 완료되었을 때 송금 인정. 성금불산입 토지개발 부담금 유보. 주차 위반 과태료는 기타 사회 유출이고, 대주주 증권거래세 10만 원은 배당으로 소득 처분을 해야 되겠죠. 한 개 더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한 개 더 하고 쉽시다. 자, 727페이지. 회사는 1287. 자, 이번 문제 볼게요. 자, 얘도 그냥 세운가운가금 명세서에서 불러오게 해놓고, 자, 서식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본사 건물 정착 토지 취득세. 토지 취득세니까 송금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처리할 거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 인정 안 할 거죠.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문제 없고, 제조부서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문제 없죠. 재산분 주민세 문제 없죠. 재산 보유세 관련이니까. 증권거래세 얘도 문제 없죠. 산재보험 연체료 문제 없네요.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얘는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입이죠. 얘 계속 보니까 눈에 익죠. 특이한 것도 빼고. 이게 지금 우리 1시간 만에 눈에 익었죠. 그렇게 빠르게 읽는 건 빠르게 까먹어요. 그래서 근데 시험 보는데 얼마 안 걸렸잖아. 그래서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이런 기본 페이지에 페이지 정도라도 적어놓고, 시험 보는 날이든 그 전에 혹시 나온다는 생각에 우리 책에 적힌 거 보고 송금산이 송금불산이 항목을 한번 쭉 보고 가세요. 그러면 이거 한 번 정도 보면 그 시험 볼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시험 직전에 공부 안 될 때 봐도 되고, 그 전날이라도 한 번 정도쯤은 받을 만한 게 휘발성도 생각도 빨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하루 만에 하는데 익숙해져 가지고 조정이 되죠. 그러면 그렇게 빠르게 익힌 만큼 빠르게 사라진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얘 특징이에요. 근데 나중에 해도 사실 계속 우리가 이 용어를 보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면 금방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험 전에는 한번 좀 보세요. 조정 많이 해서 생각보다 좋아해요. 조정을 많이 하니까. 자, 그럼 조정 등록 가서 3개가 있죠. 첫 번째는 F4번 눌러서 토지 취득세 450만 원 유보 발생. 자, 그리고 우리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89만 원 기타 사회 유출. 다음 속도 위반은 없어요. 주차 위반은 있는데. 그래서 속도 위반 과태료 6만 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끝이 나요.
이제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선급비용 명세서하고 가지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